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8 겨울올림픽 당시 설치된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설을 남길지 철거하고 복원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선 군민들과 환경단체들 사이의 이견 때문에 마찰을 빚어왔는데 오랜 진통 끝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IOC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국내 스키 활강 경기장 후보지는 정선 가리왕산이 유일했습니다. 가리왕산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생태 보전 지역인 만큼 당시 정치권은 특별법을 제정해 올림픽 이후 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 일부 지역의 스키 시설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 사실상 정선 지역의 유일한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곤돌라를 지역에 남기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후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해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은 국무조정실까지 나섰음에도 계속 커져갔고 여기에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왕산 일대를 산림정원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존치와 철거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결정 시점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림청은 진통 끝에 주민과 환경단체를 3명씩 참여시키는 가리왕산 곤돌라 평가 및 합리적 보전 활용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산림청은 협의체 구성 소감을 묻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등이 모이는 협의체는 오는 4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견은 서로 상반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곤돌라를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이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곤돌라를 철거를 해야지 원래 원칙대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올림픽 유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곤돌라 존치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초기 약속대로 철거하느냐, 정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올림픽 유산 가치로 남기느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석탄공사 광업소가 일찍 문을 닫은 태백시는 다양한 대체산업과 더불어 교도소까지 유치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 것을 우려해 절박한 심정으로 교도소를 유치했지만 사업 추진은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교도소 신축 예정 부지입니다. 태백시가 산타를 주제로 가족 휴양지를 유치하려다 무산되자 교도소를 유치했습니다. 교도소는 4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수용자 1,500여 명, 교정직 공무원 500명 수용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천억 원을 조금 넘는데 모두 국비로 충당됩니다. 이미 2021년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지난해엔 법무부, 농어촌 공사와 토지 보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도소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보상 작업과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소유주와 구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보상금은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은 올해 말쯤 끝나 내년쯤 실시 설계 용역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년엔 정부 예산이 54억 원가량 편성됐는데 보상비와 실시 설계비, 시설 부대비로 쓰입니다. 법무부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실시 설계를 끝낸 뒤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해 실제 공사는 2027년쯤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기간은 약 5년가량 걸려 교도소는 2032년쯤 준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태백시는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8년까지 사업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 법무부 계획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석탄공사 광업소가 조기 폐광된 데다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아 대체산업 추진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숙소를 이제 시내권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교도소를 지으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교부세 증가, 인력 고용과 지역 물품 소비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사업, 강원 라이즈 사업의 윤곽이 나오면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험 없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 라이즈 센터가 출범하고 기본 계획 초안에 대한 간담회와 수요 조사, 의견 수렴이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나온 우려는 불균형 문제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수소 등 핵심 산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관련 인프라를 갖춘 특정 대학, 특정 시군으로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산업과 거리가 먼 전문대학들은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실용 기술 교육 위주의 성과를 반영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큰 대학하고에 대한 차이점은 현재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또 있고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 대학과 산업, 지자체가 모두 협업해야 하는 만큼 대화 창구, 소통 공간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벽이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가려면 그 성격이 다른 각각의 기관들이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아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 들고요. 직접 계획을 세우는 강원도나 교육부와 사업 경험이 많은 대학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일선 시군과 기업에 대한 연계 방안도 중요합니다. 시범 지역으로 먼저 운영 체계를 구축한 경북을 보면 시군별 특화 산업과 기업, 대학, 고등학교까지 계열화 작업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군별로 잘하는 주력 산업 한 개를 빼내고 거기에 잘하는 어느 정도의 앵커 기업과 연결을 해서 대학의 특성학과 학부와 또 연결을 하고 고등학교까지도 연결하는. 7월 출범한 강원 라이즈 센터는 강원 인재원 산하의 10여 명으로 구성돼 아직 조직 규모나 인사,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이나 선출직 단체장에 따른 정책 변경 우려 등을 고려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라이즈 센터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 허용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연세대 원주의대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림대의대 역시 다음 주 휴학 승인권자인 총장이 회의를 주재해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의대는 학장이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며 가톨릭 관동대 의대 역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단체 협약 효력 상실을 전교조 강원지부에 통보하자 전교조가 근조 화환을 보내 항의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교육청 현관에 전교조 강원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단체 협약 효력 상실 통보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을 보내자 도 교육청이 이를 돌려보내려 하는 등 오늘도 양측이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근조 화환을 인근으로 옮겼고 도교육청은 청사 방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이 불통으로 응한다면 근조 화환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원주천이 범람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주천댐이 착공 5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학성동에 조성되는 저류지와 함께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셋!
원주천댐 건설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019년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길이 210m, 높이 46.5m 규모로 18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10만 1,634톤, 레미콘 차량으로는 17,000대 분량의 콘크리트가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90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평소에는 수문을 열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에는 수문을 닫아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원주천댐은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학성동에 조성되는 저류지와 함께 원주 도심을 수해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00억 원이 투입되는 학성동 저류지도 지난달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학성동 정지뜰 일대에 81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를 만들고 학성동에서 호조면까지 뚝 6곳을 개설, 2.4km 구간에 대한 보강 작업이 진행됩니다. 원주천은 하천의 길이가 짧고 강 바닥 기울기가 급해 범람 위험이 높은데 실제 지난 1998년과 2002년, 2006년, 2010년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원주천댐이 완공됐고 학성 저류지가 곧 완공이 되면 원주시는 하천 정비와 더불어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됩니다. 원주천 댐은 지역에서 건의해 댐이 건설된 전국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댐 주변에는 체육시설과 공원도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강원도 내 곳곳에 한우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 한우협회 강릉시 지부는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강릉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칩니다. 또 강원도와 전국 한우협회 강원도 지회 등은 춘천시청 호반광장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 한우 홍보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생산비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삼척 해양레일바이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삼척시는 해양레일바이크의 낡은 선로 침목을 바꾸고 3개 터널 구간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내일부터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서 용화리까지 5.4km 폐철도 구간에 들어선 해양레일바이크에는 지금까지 약 5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50대 남성을 구조한 공로로 51세 김석주 씨가 속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속초시 교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석주 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의 마트 주차장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일대 차량을 수색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남부를 초기에 진압해 대규모 피해를 막은 속초해안 경비업체 직원은 속초 소방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경비업체 직원 31세 김성택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30분쯤 속초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이 직접 건물에 진입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선군의 서울 행사 전반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노쇼 논란에 정선군이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정선군청이 40인분 회식을 예약했다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노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정선군은 업주에게 외주업체와 보상 협의하라고 답변했지만 논란이 일자 직접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지난 28일과 29일 서울의 워크숍차 방문했고 노쇼 사태를 빚은 외주업체는 행사 전반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로 파악됐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어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9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유공시설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명태포 임가공 사업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